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부쩍 추워진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투자 시장 분위기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생산자 물가 지수 둔화 소식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고 투자 시장에 인식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도 24시간 기준으로 1.5%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지표로 한번 살펴보시죠. 다우존스가 0.17%의 작은 상승세로 마감이 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1%가량의 상승세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역시나 국채금리는 하락했겠죠. 2년물 국채금리가 1.54% 하락했고요. 10년물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는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매도 형상까지도 우리 시장에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8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16,7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1%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0.5% 하락 중입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는 1,247달러 선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트코인 시세들도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0.38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이다 코인은 0.34달러,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4달러 선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도지코인 현재 기준으로는 0.1%, 약 1%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잠잠한 이유는? 이렇게 FTX 글로벌 거래소 파산 이후에 많은 거래소들이 준비금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들은 왜 잠잠한가에 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따르면요, 한국 거래소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디지털 자산과 원화에 대한 실사 보고서를 사실상 분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금 증명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업계의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의 관계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일전에 저희에게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였던 이 특금법 시행 이후에 분기별로 준비금을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했습니다. 게다가 일전에 이러한 법률 때문에 계속해서 예치금과 준비금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내비친 상황입니다. 업비트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현금성 자산 실사 결과 고객에게 지급할 금전 대비해서 100%가 넘어가는 108%가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외부 감사 결과를 플랫폼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중인 고객 자금 증명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보고서는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들에게만 의무로 해당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타 거래소들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디에 보관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분기별 보고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투명한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분기별 보고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비트는 예탁받은 고객 자산으로 단 한 번도 운용과 투자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준비금 증면 서비스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됐었던 특금법 시행이 오히려 지금의 사태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방패가 된 상황이다라는 여론들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은 안전할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관련 내용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애플페이 결제 지원. 네,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서클이 애플페이에 관한 결제를 지원하겠다라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애플페이 및 서클의 결제 솔루션을 사용하면 암호화폐 기반 기업이 암호화폐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결제를 수락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NFT 마켓플레이스, 암호화폐 게임,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및 국경 간 송금 제공 업체는 애플페이 및 서클로 결제를 쉽게 만들어서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클을 통해서 애플페이를 사용하면요, 고객이 애플이나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패드 및 기타 지원 장치를 사용해서 온라인 앱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슈입니다. FTX 사태 속 채굴자의 방향성 포착. 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마다 매도하고 있다라는 크립토컨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트레이딩뷰의 분석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고요. 이 빨간색 선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유입시키는 양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단기적인 시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때마다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은 양을 비트코인을 매도하겠다라는 의도로 거래소 내로 유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시세이긴 하지만 채굴자들 역시도 지금의 악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단기 반등을 할 때마다 본인들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유입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양도 우리 시장에 많이 풀리게 되면은 또 가격적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계속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마쳐봤고요. 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